네, 이번 시간 피유법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유법이라고 하는 건 비단 전력 공학뿐 아니라 전기, 기기, 그 다음 전력, 개통, 공학 등등 전기 공학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피유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걸 개통도상에서 어떻게 계산을 할까라는 점에 대해 착안을 해서 알아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유법 굉장히 중요하다. 피유법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떤 개념인가, 개념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대략적으로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가 총 예제 1번과 예제 2번이 있는데 예제 1번은 기술사 시험 문제고요. 두 번째는 기사 시험 문제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발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할 수 있나 해서 예제 1번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피해법을 적용을 하는 과정을 예제 1번을 통해서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개념을 통해서 이런 예제 1번 푸는 연습을 하시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피해법 변환하는 문제들은 아마 거의 다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개념적으로 피해법을 변압기에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법 개념을 처음에 알아보고 예제 1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제 1번이 끝나면 2번, 즉 변압기의 피유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예제 2번 기사 문제에 출제되었던 피유법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마지막 정리한 다음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 순서는 처음에 피유법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 예제 1번 문제를 통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 피유법 변압기 적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2번 그 다음 정리를 통해서 마무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죠. 피유법이란 무엇인가, 즉 피유법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유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유법이란 계산 시 임의로 혹은 문제에 주어진 대로, 그쵸? 문제에 주어졌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임의로 기준이 되는 용량 P 베이스, 기준이 되는 용량을 P 베이스라 하고 기준이 되는 전압 V 베이스, I 베이스, 그리고 기준이 되는 임피던스를 Z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임의로 혹은 문제에 주어진 대로 기준이 되는 용량, 전압, 전류, 임피던스의 크기를 정해서 우리가 실제 값에서 나누어 가지고 계산을 조금 간편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법은 실제의 용량, 전압, 전류, 임피던스의 스케일을 변경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실제의 P, I, V라고 할까요? P, V, I, Z가 있으면 이걸 P 베이스로 나누고 실제의 전압 같은 경우에는 V 베이스, 실제의 I 같은 경우에는 I 베이스, Z 같은 경우에 Z 베이스로 나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혹은 문제에 주어진 대로 이런 베이스 값들을 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조금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임의로 혹은 문제에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기준값이 뭐죠? 즉 베이스 값이죠. 베이스 값을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임의로 혹은 문제에 주어진 대로 기준값을 정한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PB, VB, IB, ZB를 마구잡이로 우리가 임의로 설정해라 라는 말이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기준 용량을 예를 들어 100으로 잡고 기준 전압을 10, IB를 마구잡이로 400, ZB를 700으로 잡았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이런 용량, 전압, 전류, 임피던스는 서로 오음의 법칙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B라고 하는 것은 IB 곱하기 VB 라는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구잡이로 막 정해주게 되면 VB와 IB를 이렇게 정해줬으니까 4000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정해준 것은 100이죠. 그래서 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값들을 정할 때 첫 번째 이런 P, V, I, Z 중에 임의로 두 가지를 뽑아서 값들을 정해주게 되면 나머지 예를 들어
PB나 IB의 값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PB와 VB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B, 즉 기준 용량을 100kVA로 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VB를 200kV, 그리고 우리가 PB는 VB 곱하기 IB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kVA는 VB의 값이 200kV이고 IB의 값은 아직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100kVA에다가 200kV를 나눠주게 되면 IB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0.5A의 기준 전류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 전류값은 0.5A가 됩니다. 그리고 기준 임피던스는 VB에다가 IB를 나눠주면 뭐가 된다? 기준 임피던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기준 임피던스 ZB는 VB에다가 IB를 나눠준 값이 된다. 그래서 10의 3승에 0.5를 나눠주게 되면 400kΩ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좀 아셨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런 네 가지 기준 요소 중에 임의로 두 개를 선택하면 나머지 두 개는 저희가 선택한 이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희가 두 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PB를 뽑고 VB를 뽑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두 개가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VB를 뽑고 ZB를 정해서 나머지 PB와 IB, 예를 들어서 VB, IB를 뽑아서 나머지 PB와 ZB를 결정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용량과 전압을 선정해서 나머지 이 두 개, IB와 ZB를 선정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희가 PB와 VB를 앞으로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PB를 아까 얼마로 선정을 했죠? 100kVA로 선정을 했죠. 그리고 이거는 VB와 IB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VB를 Y축으로 보게 되고 IB를 X축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X 곱하기 Y는 100kVA죠. 이건 바로 무슨 식과 똑같죠? 반비례 그래프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반비례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200kV를 기준 전압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줬으면 우리가 이 그래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I 베이스인 0.5A가 계산이 되고, 그리고 이 녹색 기울기 보이시죠? 이 녹색 기울기는 I 베이스 그리고 V 베이스 이런 식을 갖게 되죠. 그렇죠? 이 기울기 값이 바로 Z 베이스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정해주고 V 베이스만 정해주게 되면 I 베이스와 Z 베이스는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100kVA를 기준 전압으로 이렇게 선정해주게 되면 I 베이스는 자동으로 1A가 되고, 그리고 이 기울기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기울기는 기준 전압이 100kV, 기준 전류가 1A일 때 우리가 이 기울기 값은 기준 임피던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PVIZ 중 임의로 두 개를 선택한다면 선택하고 남은 두 개의 항목은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의로 두 개를 선택한다고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P와 V를 선택해서 I와 Z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적용 방법. 자, 첫 번째, 개통도상에서 변압기 1차와 2차 측을 따라서 조온을 나누게 됩니다. 개통도상에서 변압기 1차 측을 따라서 조온을 나눈단 말이 무엇이냐? 그 말은 이쪽이 T1의 1차 측이 되고 이쪽이 2차 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이 T2의 1차 측이 되고 T2의 2차 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존 1이라 하고 T1의 1차 측을 이렇게 존 1로 잡아주고 T1의 2차 측 혹은 T2의 1차 측을 이렇게 존 2로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T2의 2차 측을 우리는 존 3로 잡아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통도상에서 변압기 1, 2차 측을 따라 존을 나눈다는 말은 바로 이걸 뜻하게 됩니다. 이렇게 존을 나눠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여러 존 중에서, 여러 존이라고 하면 저희가 아까 나눈 존이죠. 존 1번 그리고 존 2번, 존 3번이 있죠. 이곳에서 임의로 한 곳을 선택을 하고
선택한 뭐 예를 들어서 2번 존을 선택을 했으면 이 2번 존에 맞는 기준 용량 그리고 기준 전압을 선정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제를 보게 되면 용량 베이스는 30kV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건 P 베이스는 30kV 암페어이고 선로 측 전압 베이스는 480V다 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존2가 바로 선로 측이죠. 선로 측. 그래서 선로 측 전압 베이스가 어떻게 된다? V 베이스가 존2에서의 베이스는 480V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존의 기준이 되는 값 P 베이스와 V 베이스를 저희는 정했습니다. 그 다음 P 베이스와 V 베이스를 선정하게 되면 아까 이곳에서 저희가 살펴봤죠. P 베이스를 이렇게 선정을 했고 그 다음 V 베이스를 이렇게 선정을 해주게 되면 I 베이스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P 베이스가 30kV 암페어다 라고 저희가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선로 측에서 보게 되면 P 베이스는 30kV 암페어가 되고 V 베이스는 480 볼트다 라고 저희가 정해줬죠. 그러면 I 베이스는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P 베이스 그래프가 있다 손 치면 저희가 480V를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480V를 잡아주게 되면 저희가 3만 볼트 암페어에서 480을 나눠주게 되면 I 베이스의 값은 62.5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I 베이스의 값이 되고 V 베이스의 값은 480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I 베이스는 자동으로 62.5 암페어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때의 기울기는 바로 우리가 Z 베이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80에서 62.5를 나눠주게 되면 7.685이 이 존2 저기 여기 보이시죠? 존2에서의 기준 임피던스 7.685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2번을 실행했죠. 그쵸? 기울기까지 저희가 구했다. 그래서 2번 실행 후 그 다음 나머지 존에 변압기 권수비대로 V값을 할당한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 말 뜻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V 베이스가 480V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 지금 T1을 보게 되면 2차 측의 전격 전압이 480V고 1차 측의 전격 전압이 240V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권수비가 1대2가 되죠. 그쵸? 그래서 V 베이스의 값은 어떻게 된다? 1대2이므로 당연히 V 베이스가 240V가 되죠. 그쵸? 1대2이므로 어떻게 된다? 절반이죠. 그쵸? 그래서 1대2는 X 대 480이죠. 그쵸? 그렇게 되면 X, 즉 존 1번의 기준 전압은 240V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존 3의 V 베이스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3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곳 T2의 1차 측 전격 전압이 460V고 2차 측의 전격 전압이 115V다. 그쵸? 그래서 460 대 115는 저희가 480 대 X가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이것은 다시 4대 1이 되고 이것은 480 대 X가 됩니다. 그래서 존 3의 기준 전압 값은 몇 볼트가 된다? 120V가 존 3의 기준 전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변압기 권수비대로 나머지 존, 즉 존 1번과 존 3번의 V 값을 할당했습니다. 할당했죠. 그리고 P 베이스의 값은 모든 존에서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모든 존에서 P 베이스의 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1번 존에서 P 베이스의 값은 30kV 암페어가 되고 존 3에서도 P 베이스의 값은 30kV 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존 1번에서도 I 베이스와 Z 베이스 값을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존 3에서도 I 베이스와 Z 베이스의 값을 계산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까 존 2에서 어떻죠? P 베이스 값이 30kV 암페어였고 존 1번과 존 3번, 존 2번 어떤 존에서도 기준 용량 값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1번에서도 30kV 암페어. 그렇죠? 제가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녹색 보이시죠? 그래서 존 1번, 2번, 3번이든
P 베이스의 값은 30kVA로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아까 V 베이스의 값이 480V였다. 존 2에서. 그리고 존 1번에서 V 베이스의 값은 어떻다? 변압기의 권수비대로 분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V 베이스가 480V였기 때문에 권수비가 아까 몇 대 몇이었죠? 1대 2였죠. 그래서 존 2에서의 V 베이스가 480V였기 때문에 존 1번에서 V 베이스의 값은 240V가 되고 T2에서 권수비는 4대 1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존 3에서 V 베이스의 값은 어떻게 된다? 120V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존 3에서 V 베이스는 120V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I 베이스와 Z 베이스는 어떻게 된다? 예, 이 P와 V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프로 나타내주게 되면 이런 30kVA 용량 곡선이 저희한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존 2 같은 경우에 V 베이스의 값이 480이고 I 베이스의 값은 62.5 그리고 존 3 같은 경우에 V 베이스의 값은 어떻게 된다? 120이 되고 I 베이스의 값은 250 암페어가 되고 존 1번 같은 경우에 V 베이스가 240V가 되고 I 베이스의 값은 125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이 존 1번, 이 점이 존 2번, 이 점이 존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만 익숙해지신다면 그냥 PV 값을 이렇게 정한 다음에 그냥 저희 옴의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전부 다 뽑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P 베이스, V 베이스만 정해진다면 I 베이스와 Z 베이스는 자동으로 정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희 1번, 2번, 3번을 저희가 알아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변압기에 있어서 PU법의 적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변압기에서 변압기 임피던스, 즉 변압기 PU 임피던스가 T1에서 J0.1 PU로 주어졌고 T2에서 변압기 PU 임피던스는 J 이것도 마찬가지로 0.1로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두 친구를 다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변압기에서 PU법의 적용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저희가 아까 변압기 PU 임피던스 값이 J 0.12 PU로 주어졌었죠. 이 변압기 PU 임피던스 즉 J 0.12라는 것은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변압기 등가 회로가 이렇게 생겼죠. 저희가 이런 변압기 등가 회로 보셨을까요? 이런 변압기 등가 회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우리 이것은 생략해주고 이 저항도 생략하고 우리 남은 게 어떻게 된다? 이런 변압기 1차측 누설 리액턴스 그리고 변압기 2차측 누설 리액턴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된다. 그래서 2차측을 1차측 기준으로 모델링 해준다고 했을 때 변환해준다고 했을 때 X1의 값은 그대로고 이런 2차측 누설 리액턴스는 X2의 변압기 권수비 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1차측 기준으로 변환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의 기준으로 즉 V 1차측 전격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이렇게 1차측 기준으로 바꾼 회로에다가 1차측 전격 전류를 흘려 주었을 때의 전압 강화 이것을 바로 우리는 변압기의 PU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어졌던 거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x1 플러스 a제곱 x2를 1차측 기준으로 저희가 바꿔줬기 때문에 전격 전류를 1차측 전격 전류로 곱해주고 이것은 바로 1차측 전격 전압으로 나눠준 값. 이 값이 바로 변압기의 PU 임피던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변압기 PU 임피던스는
1차 측으로 변환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2차 측으로도 변환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 2차 측 기준으로 바꿔본다고 했을 때 x1은 a제곱으로 나누고 x2는 그대로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분모에 오는 전압은 1차 측 기준으로 했을 때의 전압과 다르죠. 그래서 1차 측 기준으로 저희가 회로를 변경을 했을 때 분모에 오는 전압은 1차 측 전격 전압이었고 2차 측 기준으로 회로를 변경했을 때 분모에 오는 값은 2차 측 전격 전압이더라. 그리고 이 회로에서 x1을 a제곱으로 나눠주고 x2를 더해준다. 대신에 곱해주는 값은 1차 측 기준으로 바꿔줬을 때는 1차 측 전격 전류였지만 2차 측 기준으로 바꿔줬을 때 흘려주는 전류는 2차 측 전격 전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은 어떠한 차이가 있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을 우리가 변압기의 PU 임피던스라고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식이죠.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다. 그래서 저희가 식을 한번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식에 요 식을 한번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곱해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식 어떻죠? 나누면 1이죠. 이 식 곱하면 어떻게 되죠? 나누면 곱하면 1이 되죠. 이것과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곱해주는 값은 1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식을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할 텐데 요거 보이시죠? 이것과 이것은 약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과 이것도 약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이 식 보이실까요? 요 별 표시한 이 식이요. 이 식은 저희 이렇게 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지금 남는 식은 이 식과 이 식이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V1 이렇게 분모로 오게 되고 2차 측 전격 전류 이 값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측 전격 전류는 여기 오고 2차 측 전격 전압은 여기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거 아시죠? 1차 측 전격 전압을 2차 측 전격 전압으로 나눈 값이 바로 권수비가 되고 이것은 2차 측 전격 전류를 1차 측 전격 전류로 나눈 값도 어떻게 된다? 권수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I1N 그리고 I2N은 바로 권수비의 역수가 되죠. 그리고 V2N을 V1N으로 나눈 것도 권수비의 역수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해줬던 이 네모박스한 거 있죠. 이렇게 자주색으로 한 게 바로 1분의 a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a제곱으로 나눠줬더니 이렇게 되고 a제곱 x2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식과 동그라미 2번 식과 이 동그라미 1번 식은 결론적으로 같은 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1차 측 기준으로 바꿔서 변압기 PU 임피던스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나 2차 측 기준으로 변형을 해서 변압기 PU 임피던스를 구해주나 값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변압기 PU 임피던스가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면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황색, 이렇게 주황색이 아니라 자주색이죠. 이런 자주색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1차 축으로 혹은 2차 축으로 2차 축 기준으로 바꿔서 전달하든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변압기 PU가 그래 1차 측 기준으로 주어지나 2차 측 기준으로 구해서 변압기 PU 임피던스를 구하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차 측 기준으로 저희가 등가 회로를 바꿔서 구한 변압기 PU 임피던스나 2차 측 기준으로 해서 변압기 PU 임피던스를 구한 것이나 우리는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변압기가 있으면 1차 측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변환을 해가지고 변압기 PU 임피던스를 구하나 2차 측으로 등가 회로를 작성해서 변압기 PU 임피던스를 구하나 우리는 값이 둘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PU법 우리가 이제 등가 회로 말고 변압기의 등가 회로 말고 변압기 PU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의 리액턴스를 변화시켜 준다면 과연 1차 측 기준과 2차 측 기준으로 우리가 변압기 PU 임피던스를 구할 때와 차이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죠? 이건 없다고 가정하고 이것도 없다, 이것도 없다. 그래서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에 이런 누설 리액턴스만 존재한다라는 가정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1차 측, 2차 측에 누설 리액턴스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그림을 저희가 그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변압기 1차, 2차 측을 기준으로 존을 나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존, 예를 들어 1번이 되고 이쪽은 존 2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1차 측, 1차 측 즉 존 1번에서 기준 전압을 저희는 변압기 전격 전압으로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존 2에서 기준 전압은 어떻게 된다? 네, 변압기 권수비대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변압기 1차 측 기준이 전격 전압이기 때문에, 그렇죠? 변압기 2차 측도 어떻게 된다? 이러한 권수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압기 권수비대로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2 기준 전압은 VEN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면 기준 전압이 만약 예를 들어서 전격 전압비가 100V 대 200V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존 1의 기준 전압을 100으로 맞춰준다는 것은 존 2의 기준 전압이 200V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저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저희가 존 1의 기준 용량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용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격 용량이다. 그러면 존 2도 기준 용량이 어떻게 된다? 전격 용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P 베이스의 값은 모든 존에서 동일하다. 그리고 변압기 권수비대로 V 값을 할당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거에 의해서 아까 이것과 이것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기준 임피던스는 V B의 제곱에 P B를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VB 같은 경우에는 IB 곱하기 ZB 그리고 VB가 한 번 더 곱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PB를 PB로 한 번 더 나눴다. 이것이 바로 ZB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곱해주게 되면 PB가 되고 이 친구는 약분이 돼서 기준 임피던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ZB는 VB 제곱을 PB로 나눠준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VB의 값은 1차 측 전격 전압의 제곱에 전격 용량으로 나눠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왜냐? 저희가 기준 용량을 1차 측 전격 전압과 그 다음 전격 용량으로 정해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1차 측 리액턴스가 X1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X1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로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실제 리액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로 나눠주게 된다? 기준 임피던스로 나눠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기준 임피던스는 이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임피던스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2차 측 기준 임피던스는 VB 제곱을 PB로 나눴다. 대신에 2차 측은 기준 전압이 어떻죠? 2차 측 전격 전압이죠. 그래서 2차 측 전격 전압의 제곱을 한 것에 전격 용량으로 나눠준 것이 바로 존 2번의 기준 임피던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측의 실제 리액턴스는 X2죠. 그렇죠. 그래서 존 2 기준 임피던스로 저희가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것과 같은 값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이 바로 빨간색으로 네모박스한 이 식이 됩니다.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PN 즉 전격 용량은 X1과 곱해지게 되고 1차 측 전격 용량에 제곱한 것은 1과 이렇게 곱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값 보이실까요? 요 값, 이 값은 분모로 오게 되고 정격 용량과 실제 1차 측 리액탄스를 곱한 값은 분자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x2와 정격 용량을 곱한 게 분자로 오고 1과 2차 측 정격 전압의 제곱을 한 값이 바로 분모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V2N 즉 2차 측 정격 전압은 저희가 1차 측 정격 전압에다가 권수비로 나눠준 것과 같죠. 그래서 이 V2N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PN X1 그리고 X1이 하첨자죠. 그리고 1차 측 정격 전압, 1차 측 정격 전압을 두 번 곱해주게 되는 것이죠. 요 식이 바로 이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PN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노란색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N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X1을 곱하고 분모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약분이 되고 남는 것은 이것만 남게 됩니다. 그쵸? 이 별 표시한 것이 바로 여기 별 표시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쵸? 그리고 이걸 살펴봤더니 PN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A제곱이 분모로 오게 되죠. 그리고 X2 그리고 분모에는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약분이 되고 남는 것은 바로 이것과 A제곱을 곱한 값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가 이 식을 한 번 더 써주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은 어떻다? 동일한 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문제에서 T1은 변압기 1차 측 베이스가 240V고 T1은 2차 측 베이스가 480V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격 전압과 베이스 값이 똑같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T1은 PU 임피던스를 그대로 써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것은 2차 측 기준으로 저희가 구해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차 측을 등가 회로로 하여 이걸 말하는 거죠. 주어진 변압기 임피던스 PU 값은 변압기 1차, 2차 측의 기준 전압을 이 기준 전압 말하는 거죠. 각각 정격 전압 그리고 기준 용량을 변압기 정격 용량 보이시죠? 으로 선정한 기준 임피던스로 이거 보이시죠? 이거 그래서 실제 임피던스를 나눠주게 되는 값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임피던스를 기준 임피던스로 나눠줬다. 그것과 1차 측 기준으로 등가 회로를 작성해서 변압기 PU 임피던스를 구한 것과 값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측 기준으로 한 것과 1차 측 기준으로 한 것이 같다. 따라서 주어진 변압기 PU 값은 정격 용량 혹은 정격 전압 있죠. 이것을 몇 배로 기준 용량 혹은 제가 잘못 썼습니다. 기준 용량 혹은 기준 전압이 산정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 PU 임피던스 PU 값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바로 정격 전압, 정격 용량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을 정격 전압으로 맞춰주고 기준 용량도 정격으로 맞춰주게 되면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진 변압기 임피던스의 PU 값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압기 T2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격은 460이고 2차 측은 115죠. 그런데 베이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480이고 한쪽은 120이 됐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값을 조금 조정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희 아까 요 식 보이셨을까요? 그래서 V1 제곱 Pn의 x1 플러스 a 제곱 x2 이 식 보이셨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문제에서 주어지게 된 것은 이런 식에 의해서 지금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저희
아까 j0.1이라는 것은 이 기준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혹은 2차 측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죠. 그래서 2차 측 기준이든 이렇게 1차 측 기준이든 j0.12라는 것은 동일하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아까 변압기 1차 측 기준으로 했을 때 전격이 460V죠. 그렇죠. 그래서 1차 측 기준으로 했을 때 460의 제곱이고 분자는 이렇게 되겠죠. 혹은 2차 측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게 115 제곱이 분모로 오게 되고 pn 그리고 괄호 열고 x1을 a제곱으로 나눠주고 더하기 x2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1차 측의 기준은 아까 480이었고 2차 측은 120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곱해주게 되냐, 115 아까 예전에 있던 115의 제곱을 날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v 올드 값 전에 주어졌던 예전 값을 날려주게 되고 새로운 기준값 120의 제곱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1차 측 기준이라고 했다면 460 예전에 기준으로 했던 460을 날려주고 지금 현재 기준이 480의 제곱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저희 없어지고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pn의 x1 a제곱 플러스 x2가 되죠. 그리고 분모에는 120 제곱이 오게 되죠. 그렇죠. 이게 2차 측 기준이고요. 1차 측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그리고 분모에는 480 제곱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식과 이식을 비교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a제곱으로 분자와 분모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a 값은 저희가 4가 되죠. 왜냐? 460을 115로 나눠주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115에다가 4를 곱하면 460이 됩니다. 그래서 권수비는 4가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4가 되고 결국 이 값과 이 값은 동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가 항상 변압기에서 유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일단 460, 115가 정격비다라는 것은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죠. 왜?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T2의 1차 측의 정격값은 460이 되고 T2의 2차 측 정격값은 115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준값은 480이 되고 120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의 값을 비교하든 아니면 이 둘의 값을 비교를 하든 비교를 무조건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j0.1의 옛날 기준값인 460의 제곱을 곱하고 현재 기준값인 480 제곱으로 나눠주거나 j0.1에서 옛날 기준값인 115의 제곱을 곱해주고 120 제곱을 나눠주거나 1번이나 2번 둘 중 아무 값이나 쓰셔도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지금 T1 같은 경우에 저희 정격이 240, 480이죠. 정격도 240, 480이고 기준값도 240, 480이다. 그래서 T1의 임피던스는 J0.1을 그대로 써줄 수 있게 되고 저희 존2 같은 경우에 Z 베이스가 480에서 I 베이스 62.5로 나눠줬더니 7.68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 선로 리액턴스 J2 같은 경우에 뭘로 나눠주게 된다? 7.68로 나눠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로 리액턴스의 PU 값은 어떻게 된다? J0.16 PU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T2 같은 경우에 아까 저희가 J0.1이었는데 정격은 460, 115였죠. 하지만 기준은 480, 120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J0.1의 옛날 기준, 즉 옛날 기준값인 460의 제곱을 곱해주고 현재 기준값인 480의 제곱을 나눠주거나 J0.1의 옛날 기준 2차 측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몇 볼트다? 115의 제곱이었지만 현재 2차 측 기준으로 새로운 기준값은 120V가 되더라. 그래서 120V 제곱으로 나눠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 보이시죠? 아까 저희가 이 값은 정격 기준으로 저희가 구해줬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PN이 이렇게 곱해줬죠. 그렇죠? 하지만 정격이 20kVA였는데 PN이 20kVA였죠. 하지만 새로운 기준인 30kVA가 됐죠. 그래서 옛날 기준인
20kVA를 나눠주고 새로운 기준값인 30kVA를 곱해주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쓰든 2번을 쓰든 값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J 0.1은 어떻게 된다? J 0.1378이 됩니다. 그리고 존 3 같은 경우에 Z 베이스는 V 베이스에다가 I 베이스를 나눠준 값이다. 그래서 Z 베이스는 0.48이 되더라. 그래서 로드의 실제 임피던스 값이 0.9 플러스 J 0.2이므로 0.9 플러스 J 0.2의 기준 임피던스 0.48로 나눠주게 된다. 그랬더니 PU 값이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기사 시험 PU법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라고 구글에 엄청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문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바로는 발전기의 전격 전압은 10kV이고 위상각은 0도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어졌다. 그리고 전격 용량 100kVA하고 PU 임피던스는 J 0.8 PU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ZA의 PU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더라? J 0.8 PU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J 0.8 PU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모두 전격 일대의 값을 의미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변압기의 변압비는 5대 1이고 전격 용량 100kVA 기준으로 퍼센트 임피던스 J 12%이다. 그리고 부하는 실제 옴으로 표현이 됐죠. J 120옴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 J 12%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 한번 써 놓았었죠. 퍼센트 임피던스법과 PU법과의 차이는 100을 곱하냐 곱하지 않느냐의 차이 말고는 전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J 12%라고 하는 것은 PU법으로 바꿔주게 되면 J 0.12 PU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J 12%가 J 0.12 PU가 되고 이 기준도 역시 전격 기준에 의해서 구해진 값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1차 측의 전압 및 용량의 기준값을 10kV 100kVA로 하면 2차 측의 전압 기준값은 2kV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를 채우는 문제인데 변압기 1차 측의 전압이지 않습니까? 10kV로 잡아줬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말은 이 존 있죠. 이 1번 존의 기준 전압을 우리는 10kV로 잡아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준 용량을 100kVA로 잡아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 문제에서 말씀드렸죠. 존 2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렇죠. 이 영역이 존 2가 되죠. 그리고 전압은 변압기 권수비대로 환산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존 2에서 기준 전압은 5대1 변압비를 갖게 되므로 존 2의 기준 전압은 2kV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 용량은 어떤 존에서든 마찬가지로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 2에서 기준 용량은 100kVA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측의 전압 기준값은 2kV가 됩니다. 여기 보시죠. 그러므로 변압기 1, 2차 측 전압 PU 값은 1PU 그리고 2차 측도 1PU다 라고 정답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변압비만 주어져 있고 사실은 전격 전압비는 주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 오류가 있긴 한데 문제를 푸실 때 통밥으로, 왜냐면 우리가 발전기 전격 전압이 10kV다 라고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kV다. 그리고 변압비가 5대1이므로 전격 전압비가 2kV다 라고 이렇게 통밥으로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문제상에 조금의 오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상에서 정확히 이제 조건을 주어져야 하는데 조금 빼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격 전압비가 이렇게 주어져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10kV 그리고 기준 전압인 10kV로 나눠주게 되고, 그리고 2차 측도 2kV가 전격 전압이었는데 기준 전압인 2kV로 나눠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PU가 되고 여기도 1PU가 됩니다. 네, 그래서 변압기 1, 2차 측 전압값은 각각 1PU, 1PU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변압기 1, 2차 측 전류의 기준값은 존
1에서의 기준값은 PB는 VB 곱하기 IB이므로 100kV 암페어에 존 1의 기준 전압값인 10kV로 나눠주게 되면 1차 측의 기준값은 10PU가 나오게 되고, 존 2번 같은 경우에 100kV 암페어를 2kV로 나눠주게 되면 존 2의 어떻게 된다? 기준 전류값인 50PU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 다음 변압기 2차 측 회로의 임피던스 기준값이 40ohm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존 2의 기준 전압 2kV 그리고 기준 전류인 50A로 나눠주게 되면 임피던스의 기준값은 40ohm이 나오게 됩니다. 어디에서의 기준값이죠? 네, 존 2에서의 임피던스 기준값은 40ohm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하의 임피던스 단위값은 J120이죠. 이것을 기준 임피던스인 40으로 나눠주게 되면 J3PU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J3PU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ZT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변압기 2차 측에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변압기 1차 측에 있든 2차 측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위치와 관계없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J12%이기 때문에 변압기 PU 임피던스 값이 J0.12가 되고, 이것은 무조건 변압기 정격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존 1번과 존 2번은 변압기 정격이 지금 어떻죠? 10kV 그리고 2차 측은 2kV로 저희가 통밥으로 정해준 것이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기준값이 10kV고 2차 존 2번의 기준값이 2kV이기 때문에 정격이 12가 되고 그리고 기준값도 12가 되죠. 그래서 전압의 비율은 딱 맞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기준 용량도 100kVA죠. 그렇죠? 그리고 2차 측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히 100kVA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변압기 전격 용량이 100kVA였는데 기준 용량도 어떻게 되죠? 100kVA죠. 그렇죠? 그래서 정격과 기준이 모두 다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J0.12라는 값은 모두 다 정격 기준이므로 그대로 써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진짜 그대로 써줘도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0.12가 정격 기준이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이 어떻죠? 똑같죠. 10kV죠. 여기 이렇게요. 그래서 옛날 기준이었던 10kV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옛날 기준값을 이렇게 제곱을 해서 곱해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도 옛날 기준값을 이렇게 제곱해서 곱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값, 여기 빨간색으로 한 거 이거 보이시죠? 이거를 다시금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P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곱해졌었죠. 아까는 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나눠줬다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곱해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 기준값인 100kVA를 이렇게 나눠주고 지금 새로운 기준 용량 값인 100kVA를 이렇게 곱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든 값이 다 동일하더라. 그래서 다시금 J0.12만 남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그래서 ZT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존재를 하든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ZT PU의 값은 지금 J0.12가 되고 이 값은 J3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제 발전기 PU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 PU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친구도 모두 정격 기준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존 1번을 보게 되면 발전기 정격 전압과 정격 용량이 지금 이 기준과 동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J0.8을 그대로 써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회로를 다시금 그려줬더니 어떻게 되더라? 발전기 같은 경우에 J0.8을 그대로 써주게 되고 변압기 임피던스도 J0.12를 그대로 써주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부하 같은 경우에 J3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 전압이 10kV죠. 그래서 이걸 10 각도는 0 그리고 단위는 킬로볼트를 갖는 이 전압을 다시 기준 전압인 10kV로 나눠주게 되면 이런 PU 값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회로 전체의 임피던스 단위값은
3.92, 즉 0.8, 0.12, 3을 더해서 3.92가 나오게 되고, 전류의 단위값은 우리 전압 있죠, 전압. 이거에 J 3.92를 나눠주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크기값은 1에다가 3.92를 나눈 것과 똑같죠. 그래서 1에다가 3.92를 나눠주게 되면 전류의 단위값은 0.255 PU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좀 더 자세히 써주면 0.255 마이너스 90도 PU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써줘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로의 실제 전류, 즉 이쪽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는 PU값 0.255 이렇게 되죠. 여기에 기준 전류값인 CPU를 곱해주게 되면 1차 측에 흘러가는 실제 전류는 어쩐다? 0.255에 10을 곱해주면 당연히 실제 전류값인 2.5A가 나오고, 그쵸? 그리고 2차 측에 0.255 PU가 흘러가는데 기준 전류인 50 PU를 곱해주게 되면 2차 측에서는 12.76A가 흐르게 된다라고 저희가 결정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1차 측의 기준 전압은 10kV, 그리고 기준 전압도 2kV가 된다. 그래서 기준 용량도 100kVA가 되고, 이 존2도 기준 용량은 100kVA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존 1번이고 이것이 존 2가 됩니다. 그리고 기준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 기준 전압 제곱을 기준 용량으로 나누면 기준 임피던스가 된다. 존 2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ZA, 즉 J0.8 PU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임피던스를 1000으로 나눈 것이 바로 J0.8 PU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임피던스 값이 존재를 하고 이것을 기준 임피던스인 1000으로 나눠줬더니 J0.8 PU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리액턴스는 J805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ZT 같은 경우에 지금 2차 측에 이렇게 써줬죠. 그렇죠? 그래서 J12%라고 하는 것은 PU 값을 바꿔주게 되면 J0.12 PU를 의미하고, 실제 임피던스는 실제 임피던스 값에 기준 임피던스인 45으로 나눠줬더니 J0.12가 12 PU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 2차 측에 존재하는 실제 리액턴스 값은 어떻게 된다? J0.12에다가 40을 곱해준 값과 같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임피던스, 즉 실제 리액턴스는 J4.8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임피던스, 2차 측의 실제 임피던스는 J의 0.12에다가 40을 곱한 값과 같다. 그래서 J4.8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1차 측 기준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 변압기 1차 측에 누설 리액턴스는 없고 2차 측에만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J4.8옴이 되죠. 그래서 이걸 다시 1차 측으로 환산을 해주게 되면 J4.8에다가 A제곱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권수비는 5이기 때문에 J4.8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고, 그쵸? 이걸 다시 기준 임피던스로 나눠주게 되면 어떤다? J4.8분의 40이 됩니다. 이건 다시 J0.12 PU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있던지 상관없이 변압기 PU 임피던스 혹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다. 이 말은 즉슨 전격 전압이 기준이고 전격 용량이 기준이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상에서 이 값이 주어지게 된 다음에 우리가 존에 따라 우리가 기준 전압과 기준 용량을 선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기준 전압도 전격 전압이고 기준 전압도 변압기의 전격 전압이고, 즉 VN이죠. 그리고 기준 용량도 전격 용량, 즉 PN이죠. 이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졌던 PU 임피던스나 퍼센트 임피던스를 그대로 써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전격 전압이 기준 전압이 아니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문제상에서 주어졌던 예를 들어 J0.1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J0.12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압 기준으로 저희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새로운 기준 전압을 제곱해서 나눠주고, 옛날 이거 기준이 무엇이라고 했죠? 예, 전격 전압 기준이죠. 그래서 전격 전압을 제곱을 해서 곱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숨어있던 전격 전압을 제곱을 해서 나눠준 값이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사라지게 되고, 이 새로운 기준 전압의 제곱을 한 걸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기준 전압에 의해서 값이 세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용량이
정격 용량이 아니게 되면 우리가 이 값에는 정격 용량이 곱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격 용량 P로 나눠주고 새로운 기준 용량을 곱해주게 된다면 우리가 용량도 반영을 해서 변압기 PU 임피던스나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아까 실제 변압비도 고려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실제 변압비가 12kV, 즉 정격이 12kV, 이 차가 2.4kV라고 한다면 제2 0.12PU에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하죠.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실제 변압비가 주어지지 않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통합으로 1차 측 전격이 10kV고 2차 측 전격이 2kV다 라고 가정을 해준 것이죠. 하지만 실제 전격이 12kV, 2차가 2.4kV라고 한다면 아까 제2 0.12가 그대로 써지지 않게 되고 예전 전격인 12kV의 제곱을 곱해주고 지금 현재 기준인 10kV의 기준으로 기준의 제곱을 나눠주게 된다라는 거죠. 혹은 제2 0.12에다가 2.4kV의 제곱을 곱해주고 새로운 기준 전압인 2kV의 제곱으로 나눠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12, 2.4도 저희가 정해줄 수가 있고 154, 229도 저희가 정해줄 수가 있고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충 통밥으로 10kV, 2kV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kV, 2kV 이런 전격 전압비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상 문제 오류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제2 0.12에다가 옛날 전압비 그리고 현재 전압비의 제곱 또는 2차 측 기준으로 한다면 옛날 전압비 그리고 현재 전압비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1이고 이 친구도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 0.12가 그대로 살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기준 용량도 전격 용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를 고려 안하고 전압 관점에서만 봐줬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존을 변압기 중심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쪽 영역이 존 1, 예를 들어 이쪽 영역이 존 2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임의로 혹은 주어진 조건대로 기준 용량, 즉 PB와 VB를 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용량, 기준 전압만 정하여도 나머지 기준 전류, IB, 기준 임피던스, ZB가 자동으로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기준 용량은 존 모두 동일하고, 그렇죠? 이 존과 이 존 모두 기준 용량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대신에 1번의 기준 전압, 2번의 기준 전압은 어떻다? 권수비대로 정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변압비, 즉 권수비에 따라 기준 전압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PB는 똑같고 이 두 친구는 권수비, 즉 변압비의 규칙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압비에 따라 존의 기준 전압이 바뀌고 기준 전류, 기준 임피던스도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변압기의 경우 퍼센트 임피던스나 PU 값으로 변압기 리액턴스 값이 주어진다면 실제 전격 전압의 제곱을 곱해주고 현재 내가 새로 설정한 기준 전압의 제곱을 나눠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용량까지 당연히 고려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 용량을 곱해주고 그리고 실제 용량을 나눠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에 저희가 기준을 정격으로 하고 정격으로 해준다면 요 값 있죠. 이 값이 전부 다 1이 돼서 문제에 주어진 변압기 PU 임피던스나 퍼센트 임피던스를 그대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하 같은 경우에 아까 실제 값으로 주어졌죠. 이 경우에는 기준 임피던스로 나눠주고 아까 발전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어졌죠. 이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기준 전압으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 PU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개념 설명도 좀 많았고 조금 어찌됐든 간에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도 모두 다 이거에 의해서 착안해서 푸는 것인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PU법 문제를 하나 더 가져와서 제가 실제로 문제 푸는 방식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PU법 정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좀 듣느라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